중국 경제 산업 트렌드 전반을 알아보는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특별히 금요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서요. 네. 사실 막 재밌게 막 웃으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좀 국내 증시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네. 이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물가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얘기하다가 또 제가 그 차이나 TV 다른 시간에 얘기하기는 또 생각보다는 좀 잡혔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물가 지표, 물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봤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만 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조금 더 뎁스 있게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한번 하반기 중국 경제도 한번 보고 중국 정부가 지금 어떠한 지금 딜레마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7월 달 생산자 물가 지금 부분에 있어서 예제 상승 이게 뭐 단순하게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그다음에 국내외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시장 예측치보다 좀 올랐다고 이제 해서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세계 공장 그 중국발 이제 인플레이션 생산자 물가가 이제 좀 급등을 하면 이게 이제 세계 공장이니까 이게 도미노처럼 이제 주변으로 확산이 되면 그러니까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이제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핵심은 이제 이번에 발표된 PPI와 CPI가 이 격차가 8%포인트. 그러니까 가장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생산 제조 기업들로 이제 지금 현재는 지금 짐을 떠넘기고 있다는 거죠. 있어서 그러니까 제조 기업 이제 직격탄을 맞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운영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네. 이제 수출 하락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중소기업 파산까지 이제 이런 식의 시나리오로 가게 되면 결국 이제 성장률 하락, 실업률 이제 이 상승 이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단순히 이제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보다는 저는 좀 더 이제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봐야 되는데 별로 큰 이번에는 뭐 내용이 소폭 낮아졌다 이렇게 정도였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그 통계는 저는 개인적으로 착시 현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중국 정부가 직접 좀 관여를 했죠. 그래서 좀 덜 반영이 된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국내 원자재 가격이 지금 식품 가격으로 지금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 허난성 정조우 폭우 사태로 인해서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 허난성이 중국에서 두 번째로 돼지고기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또 이 허난성이 중국 물류 운송의 중심지죠. 그런데 통계를 보면 이 지금 돼지고기, 소고기, 가축류 가격이 25.5%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다음 돼지고기가 43.5% 하락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중국 정부가 비축 물량 풀고 생산 농가나 기업들에게 보조를 줬기 때문에 이게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의 이제 성장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슈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중국 정부가 지금 내년도 지금 이제 3년임을 있기 때문에 시진핑 입장에서는 민생과 관련된 이 소비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딜레마가 많은 거죠. 소비자 물가를 잡으려니 기업을 압박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독점 기업도 불러놓고 시장 가격 조사 사재기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들은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몇 개 기업들하고 통화를 해봐도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지에 대한 걱정을 하는 목소리를 제가 많이 들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입형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이 수입 물가 계속 올라다 보니까 결국은 유통상들의 독점, 이 사재기 등이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계속 규제를 할 거고 이런 지금 문제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매우 지금 고민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든 게 시진핑의 3연임 장기 집권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도 그렇고 물가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낮게 만드는 착시 효과도 그렇고요. 결국은 물가 수준이 물가 상승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상황도 안 좋다고 하고요. 수출 상황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중국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앞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경제에도 또 미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수출이 악화되는 이유는 그다지 이번에 좀 떨어지긴 했지만 큰 이슈는 아닌데 그래도 앞으로 악화되는 추세, 특히 이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서 이게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좀 걱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화된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지금 재확산, 그래서 외국 공장들이 다시 셧다운될 경우 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 내 지금 역대급 폭우로 생산과 물류 차질, 두 번째 이슈, 두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뭐 중국 경제 제재,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악화된 이유인데, 사실 이게 이제 우리 경제 혹은 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봤을 때, 많은 시청자분들 혹시 차이나 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인플레이션. 그렇죠. 중국발 인플레이션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안 먹다가 먹기 시작하고 안 쓰다가 쓰기 시작하면 네.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각국의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현상을 우리가 차이나 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중심, 영향권 안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중국에 수입하는 물량이 한 2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콩을 통해서 또 들어오면 더 높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소비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수입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미 생산재, 소비재 지금 어느 정도의 사재기 하는 것도 지금 감지되고 있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 수입 물품 의존도 비중에 따라서 조금 이제 사전 점검 회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더 우리가 관심을 보고 지켜봐야 할 이슈가 바로 지금 우리 소비 물가도 실물 경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의 인플레이션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금리를 조금 올리거나 긴축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금리 내리지 않나요, 중국?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슈가 지금 금리 지금 재미난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가능성 높게 보고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지금 중국 경제는 지금 금리 통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네. 코로나 재확산, 지금 이 이슈,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공급 수요 공급의 부분에 이 세 가지 이슈가 지금 이제 중국 경제 하반기 경제를 보는 3대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박승찬 교수님 함께하고 있고요. 중국 주식, 중국 증시를 바라볼 때 또 꼭 알아두면 유용할 이야기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중국 주식 팁, 오늘 어떤 주제인지 화면 먼저 볼게요. 자, 오늘 주제는 종목 코드 앞뒤, 영문부호 이해하기. 네, 이런 걸 알아놓으면 늘 종목 코드가 나올 때 이게 또 어느 시장에 상장된 거냐 그런 구분법을 쭉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앞뒤에 영문부호 네.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오늘이 24번째 방송인데, 네. 지난 3, 4일 때 제가 종목 코드, 왜냐하면 중국 회사 이름이 너무 좀 복잡하니까 종목 코드를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종목을 보다 보면 다양한 영문 약자를 이 종목 코드 앞이나 혹은 뒤에 붙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한 10가지 정도 구분이 되는데,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오늘 주식 팁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좀 혼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깔끔하게 그러니까 표로 좀 정리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부호 이제 N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신주 상장 첫날, 그러니까 명칭 앞에 붙는, 그러니까 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요거 붙으면 오늘 상장 첫날이구나 이런 걸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S라는 게 앞이나 뒤에 붙을 수 있습니다. 이게 S라는 게 이제 중국의 이제 주식 개혁, 그러니까 주식과 권리를 분리하는 개혁인데요. 이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걸 아직 진행하지 않았거나 이미 들어갔다 하더라도 아직 뭐 이런 주식 개혁, 지분 분할 계획을 실시하지 않은 종목, 요 부분에서 이제 잠시 설명을 좀 이것부터 드리고 갈까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시간, 그러니까 다음 주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팁 시간에 여러분들 중국 하면 비유통주라는 게 있었죠. 이게 중국 주식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대주주의 비유통주를 유통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의무보호예수제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는 약간 좀 다릅니다. 우리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이라면, 중국의 이런 주식개혁, 그러니까 분할제도는 이 국유기업의 경영권을 방해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비유통주 개혁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국유기업의 지분 일부를 묶어서 그 경영권을 방해하는 게 비유통주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많이 이제 유통화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호를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비유통주 개혁 이슈는 제가 또 아마 설명을 드릴 겁니다. 팁 시간에. 그래서 그 관계에서 S가 붙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ST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연속 2년간 이제 결손을 발생해서 특별 처리를 받는 주식 종목이다. 그래서 스페셜 트리트먼트
부분은 제가 또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ST가 되고 또 이것을 ST를 하면 또 바뀔 것인지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SST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연속 2년간 결손으로 해서 ST 종목으로 아직 주식 개혁을 끝내지 못했던 주식 이렇게 붙는 종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별표 ST라는 것도 있어요. 연속 3년간 ST 종목으로 있으면서 곧 상장되는 종목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별표 ST 이것도 이제 3년간 적자 그다음에 상장 폐지 경고를 받았고 주식 개혁이 끝나지 않은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G가 또 붙는 경우도 있어요. G는 이 주식 기억이 날 때 중국어의 구가의 G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XD, XR, DR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XD 같은 경우는 이자를 공제하고 주식을 사면 이자를 지불할 권리가 없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XD고 XR은 우리 권리락 종목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산 사람에게 배당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종목. 그래서 XR이라는 붙는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DR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식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금리 권리락하고 이자 삭감이 되는 종목 앞에 바로 이 DR이라는 이 영문 부호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 종목 보실 때 요 10가지가 혹시나 등장하면 여러분 이제 쉽게 이제 이게 이거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주식을 볼 때 팁을 주셨는데 조금 구체적입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중국 주식 얘기할 때 종목 코드를 쫙 얘기해서 종목 코드를 보면 이게 어느 시장에 상장되는지 그렇죠.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뒤에 뭐 NS 이런 거 붙은 거 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든 종목에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 붙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 그러니까 연속 2년간 네. 결손이 발생하고 지금 그 특별 지금 관찰을 하고 있는 경우는 네. ST가 붙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뭔가 붙었을 경우에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 앞으로 그걸 해석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예. 중국 주식 팁 시간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기업 접근하겠습니다. 중국 주식 가운데 주목할 만한 기업. 오늘은 또 어떤 기업을 분석할 것인가. 김다은 앵커가 먼저 소개해 주겠습니다. 네, 차이나TV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은 심천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력전기에 대해서 확인해보죠. 이번 여름 유독 참 더웠죠. 전력이 부족할 만큼 한국에서도 에어컨 가동률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에어컨 판매율 1등 LG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사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은 중국의 경력전기입니다. 경력전기 전체 매출의 83% 정도가 에어컨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즉 에어컨 매출이 내려간다면 에어컨이 잘 팔리지 않는다면 경력전기의 매출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경력전기 시가총액 한번 확인해보죠. 시가총액 50조 6,300억 원 정도 나타나고요. 분기 매출 6조 3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LG전자와 함께 비교해보도록 하죠. 일단 시가총액은 24조 8,700억 원 정도 나타나는데 사실 LG전자는 가전사업, 에어컨 사업 말고도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분기 매출 17조 1,0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김다은 앵커가 소개해 주셨습니다. 경력전기, 박 교수님과 함께 좀 더 알아보죠. 이 회사 이름만 경력전기 이렇게 보면 약간 한국전력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 LG전자랑 비교를 했습니다. 사실 네. 이게 중국 주식을 좀 하신 분들도 네. 경력전기? 이게 뭐지? 이렇게 하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안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경력전기가 이제 이걸 지금 설명한 이유는 우리 녹색창에서 여러분 주가를 검색하시려면 이렇게 쳐야지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통 거리 전기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거리 전기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해서 중국어로 그래서 이제 거리 전기로 하는 게 좋은데 이 녹색창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투자들이 경력 전기 운동스럽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무슨 전력 회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리라는 텐데. 게 영문으로 GRE 이렇게 쓰네요. 예. 네네네. 이제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91년도에 생겼고요. 92년 12월에 이제 선전거래 상장을 했는데 시작할 때 이제 에어컨 기업으로 지금 종합 가전 개념인데 에어컨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그때 막 조그만 한 2, 3만 대 정도 만드는 회사가
성장을 해서 5년 만에 선전거래소 상장을 했었는데 이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이때 제가 대학원을 중국 경제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중국에서. 이때 할 때 관심이 갔었습니다. 한번 사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상장하고 지금 뭐 2019년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많이 떨어졌긴 했는데 이게 한 3,650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샀었어야 되는데 하고 말씀하신 거는 안 샀는데 꽤 올랐다는 그때 거죠. 기억이 선명한데 네. 저희 회사가 에어컨 만드는 회사래. 근데 앞으로 괜찮을 거래. 왜냐하면 주하이시 정부의 또 국유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이 매우 나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오늘 소개드린 이유는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에어컨이 핵심이긴 한데 뭐 정수기, 온수기 여러 가전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사가 이제 그렇게 성장을 했지만 가장 성장의 배경은 중국 정부 정책과 같이 맞물렸던 그게 뭐냐면 가전 하향이라는 게 있었고 이구환신이라는 정책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가전 하향이라는 것은 네. 가전 제품이 농촌으로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 가전 제품 구입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조금 내수를 주고. 키우기 위해서 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혜택을 받았던 게 바로 이 거리 전기입니다. 또 하나가 이구환신, 그러니까 옛날 것을 가지고 새 것을 바꿔준다라는 이런 형태로 해서 성장을 해왔고 뭐 많이 벌었죠. 그래서 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사업 다각화 이제 왜냐하면 에어컨만으로 힘드니까 다각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사업도 했었고요. 하고 뭐 지금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신에너지, 전기자동차, 반도체 사업만 해도 한 8조 7천억 원 우리 돈으로 정도 투자를 했었죠. 물론 잘 안 되지는 않았지만 등등의 다각화를 노력하는 기업인데 지금 좀 주가가 많이 좀 내려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세계 1위의 에어컨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좀 들여다보자라는 측면에서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오늘 주목하는 중국 기업 경력전기, 거리전기, 이거 종합가전업체인데요. 박 교수님께 원어 발음으로 한번 듣고 키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이게 이제 이게 원래는 그 거리인데 이 거리이란데 네. 이 회사가 에어컨이 메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리 콩티어 이렇게 콩티어는 에어컨이라는 뜻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력전기의 키워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회사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세계 1위의 에어컨 기업이다. 네. 중국이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팔아도 세계 1위. 수출도 합니다. 수출도 많이 합니다. 네. 일단은 이 거리를 하기 전에 좀 제가 이 회사 이 거리라는 회사 이름에 혹은 네. 아까 영문 GRE가 뭐지?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기업을 보실 때 회사 이름이 너무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회사 이 이름의 유래를 좀 설명을 드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좀 자료를 좀 보시면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격의 유력이라 했지 않습니까? 저기서 격자와 뒤에 심력자가 줄임말입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면 경력이라는 게 저기 앞에 있는 격자 제일 뒤에 있는 심력자 저게 거리인데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의 이제 이름은. 그래서 저렇게 해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리 요리라고 그래서 특별히 힘이 있는 기업이다 이게 있는데 이 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거리가 아니었고 원래는 하이러였습니다. 하이러가 뭐냐면 이게 주에 있지 않습니까? 주하이 지역이죠. 예,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카오와 딱 붙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주하이의 즐거움, 그래서 주하이 콰일러 이렇게 이런 식의 있는 말에서 줄임말이 바로 하이러였는데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상표가 이미 출원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그럼 뭘 하지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특별히 힘이 있는 기업이라는 이름에서 하나씩 따가져 온 거고 영문 부분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봤을 겁니다. 중국 가면 이 에어컨 너무 많기 때문에 이 GRE가 뭐지? 그냥 넘어가시잖아요. 이 GRE가 원래 이 즐겁다라는 콰일러의 영문 단어를 막 찾았대요. 찾았는데 이게 또 그 중에 하나가 GLE, 이 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이 L을 R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GRE가 나온 겁니다. 즐거움. 근데 그러면서 이게 뭐 great, 위대한, 뭐 그리스, 뭐 그린 이런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단어와 또 연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리라는 이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오늘 이것만 아셔도 이런 거리라는 회사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아실 건데 제가 1위 에어컨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3대 가전회사죠. 제가 예전에 메이디 종목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일단은 메이디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제가 거리를 소개시켜드리는데 메이디, 거리, 하이얼 이렇게 3대인데 이 에어컨 브랜드에서 이 3사가 갖고 있는 전체 시장 점유율 70% 이상입니다. 그중에서 거리가 한 37%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95년도 지금까지 1위를 하고 있고요. 아마 2005년도 정도 해서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계속 하고 있는데 2000년도는 좀 안 좋았죠.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에어컨 시장 점유율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있는데 지금 거리가 뭐 한 37%를 차지하고 있고요. 메이디가 한 32%. 그러니까 이 두 회사만 따졌을 때 거의 한 거의 한 70% 가까이, 68%, 7% 가까이 차지하고 있죠. 2000년도는 어쨌든 매출액이 지금 뭐 하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렸지만 주가가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좀 1분기에는 올 1분기는 조금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기저효과 영향도 있겠지만 이 영업이익이 한 332억 위안으로 그러니까 전년 동기 한 63% 성장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있고 좀 그 첫 번째 이슈를 갖고 왔고 수출도 제가 많이 한다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 에어컨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수입을 많이 합니다. 호주, 멕시코, 일본도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LG나 삼성, LG가 한 4% 시장 전 세계 점유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정도만 봐도 이 볼륨이라는 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거리 전기, 경력 전기, 세계 어쨌든 글로벌 세계 에어컨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니까 탑티어고요. 하이얼 같은 경우 우리가 TV나 이런 게 국내 가전 제품도 좀 TV가 또 들어와서 유명하죠. 썼는데 이 거리 에어컨 이런 거는 국내에서 잘 못 봤는데.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입을 하고. 그래서 수입하고 있군요. 수출도 하는 회사다. 그냥 내수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작년에 이 에어컨 전체 이 생산량이 한 1억 7,300만 대. 네. 네. 그 중에서 중국산, 뭐 모든 중국산 제품을 다 합쳐서 1억 4천만 대가 중국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워낙 뭐 세계 공장이니까 많이 만드는 것도 있지만 내수도 있지만 수출도 해야지만 이 물량을 감당해내겠죠. 1억 4천만 대 중에서 중국에서 판매된 게 한 6천만 대니까 나머지는 다 해외에 풀렸다는 이야기죠. 네. 거리 전기, 경력 전기 마찬가지 이름입니다. 두 번째 투자 키워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세계 1위의 에어컨 기업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저가 매수의 기회 요인들을 지금 발견할 수 있다. 어떤 것들입니까?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저가 매수. 일단은 이 지금 주가가 지금 올해만 보다도 올해 초 주가가 한 62.9위안에서 제가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46.7위안.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24% 하락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한번 제가 이 거리 전기의 10년 주가 변동 추이와 1년 주가 변동 추이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보시면 아까 3,000배 이상 오른 게 이제 쭉 이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10년 전에 사실 싶었던 그때. 최근 1년 동안 보시면 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코로나 이유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제 떨어지는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거리가 지금 어떤 걸 첫 번째를 하냐면 220억 위안의 주식 환매를 했습니다. 주식 환매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판매된 주식이 회사에 이제 시중에 유통 주식을 회사가 다시 재구매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이제 회사 갖고 있는 현금으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기 주식을 재구매하는 것들이죠. 그 자사주 매입 아닌가요, 그게? 그렇죠. 그런 형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결과라는 게 결국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재무구조 개선 위한 목적도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거리 투자자들한테 상대적인 지분을 좀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긍정적인 이유로서 이제 우리가 이제 했는데 이게 지금 세 번에 걸쳐서 지금 했는데 총 한 220억 위안이니까 한 4조 정도 되죠. 최근에 3차는 언제 했냐면요. 이게 지금 8월 아마 4일일 겁니다. 얼마 안 됐죠. 한 100억 위안 규모의 자사주 매입 주식 판매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100억 위안이니까 1조 8천억 정도. 그래서 지금 이제 해서 이제 뭐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두 번째 이제 저가 매수 기회인데 저는 이제 지금 중국 스마트 공장에서 이제 평가 순위를 발표를 했는데요. 뭐 영향력 있는 중국 인터넷 이제 잡지에서
거기에서 이 거리가 종합 평점 97점으로 전체 2위를 했어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제가 가져왔는데, 아유, 잘 안 보이네, 그죠? 2위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 가전업체에서는 1등을 했고, 전체에서 2위를 했습니다. 스마트 공장, 탑 200위를 발표했는데, 제가 탑 15위만 좀 가져왔는데, 하이얼은 10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좋은 지금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슈가 이제 바로 이제 최근에 지금 홍콩 거래소를 통해 제가 더 설명을 드렸는데 선구통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선구통, 우리가 후광통, 선각통 할 때 여러분들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선전 주식을 살 때 활용하는 게 바로 선구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 해외 투자자가 홍콩 거래소를 통해서 선전 주식을 사는 이 선구통 거래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많이 된 종목 7위에 올랐습니다. 물론 매수도 있고 매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7월 달 같은 경우는 매수도 많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또 8월 10일에는 조금 매도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일 지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유심히 보는 포인트로 좀 잡아봤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세 번째 키워드가 화면으로 이제 좀 미리 좀 나갔는데요. CEO입니다. 이게 여성분이군요. 철의 여인. CEO는 기업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한데 중국어로 너무너무가 뭡니까, 교수님? 너무너무가 중국어로. 페이창. 어렵네요, 네. 배우기. 비상, 페이창 종료. 네, 이렇게 어쨌든 CEO, 동밍주라는 분은 누굽니까? 이 거리 전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분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리 전기 이꼬르 동밍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이 철의 연이라는 이 별명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뭐 참 중국 내에서 매우 신화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90년도죠. 이 36살 때 이제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들어가서 과장, 부장, 부사장, 사장, 회장으로 승진까지 했던 매우 유명한 사람인데요. 네.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거리 전기가 이제 그 당시 때는 중국 대부분의 제품이 선판매 후결제하는 게 일반화됐는데 거리 전기만 선결제 후판매를 고수를 했고 그러면서 이 출혈 경쟁에서도 살아남았고 R&D 투자를 통해서 세계 1위로 만들었던 이 장본이 바로 이 동밍주라는 사람인데 2017년도 미국 그 포브스에 선정한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 여성 CEO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이고요. 재밌는 것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제가 아까 그 이 휴대폰 사업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지금 사진 나와 있는 좌측이 이제 휴대폰 사진에 지금 모델로 저원님 직접 나왔고요. 예. 그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휴대폰 사업할 때 부팅을 하면 부팅과 동시에 내 얼굴이 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만큼 이제 워낙 인기도가 높기 때문에. 그다음 옆에는 이제 중국 기업가에서 표지 모델로 나왔던 2018년도 사진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동밍주라는 사람인데 재밌는 일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동밍주하고 샤오미 레이준의 이 10억 위안 내기라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3년도에요. 이 샤오미 레이준이 5년 후에 샤오미가 이 거리 전기를 이 매출액 넘는다에 내가 10억 위안 건다. 않는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18년 지났는데 결국은 거리 전기가 이겼어요. 근데 실제 이게 이 레이준이 요즘 잘 나가잖아요, 샤오미가. 예. 돈을 갚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그런 일화도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매우 유명한 이 동밍주를 좀 알아야 된다. 재밌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하니까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경력 전기, 거리 전기 마지막으로 볼 때 앞으로 체크해야 될 점들 간략하게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가전 회사지만 에어컨 매출이 70%입니다. 이 회사에.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에어컨 매출을 하락한 그 회사 리스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메이디와의 이 근소한 격차, 시장 점유율이 거의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많은 리스크가 됐죠. 특히 이제 온라인 분야 같은 경우는 메이디가 이미 거리를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 이 거리 전기를 보는 중요한 리스크,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차이나TV 금요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